되게 오랜만이죠. 제가 소통도 자주 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로아온 때만 얼굴 비추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그래도 이번 여름 업데이트 관련해서 싹싹 긁어 왔으니까 이 녀석 얼마나 준비했나, 스마게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죠. 네, 핫딜인데요. 제가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핫딜샵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전적으로 저희의 잘못입니다. 먼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핫딜이라는 단어와 구성품이 혼돌이라는 점에 있는데, 일단 혼돌을 선택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620레벨을 빠르게 달성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이분들이 혼돈의도를 NPC한테 1000골드를 내면서까지 연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엘릭서 연성 자체,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 정수값도 비싸서, 되게 많이 골드가 소모되는데, 지표로 봤을 때 이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혼돈의 돌까지 이렇게 사는 걸, 그냥 두기가 어려워서 혼돈의 돌을 급하게 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사실 혼돈의 돌을 판매한다라는 의견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걸 핫딜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어야 했나? 그냥 신규 패키지로 추가하는 형식으로 냈으면 단순히 혼돈의 돌을 파는구나. 되게 신기하네. 이런 것도 파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걸 핫딜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란 기대는 다 시켜놓고 12시에 공개한 게 정작 혼돈의 돌이면 아무래도 화가 나죠. 저도 이제 레이드를 12시에 돌고 있었는데 이게 핫딜이 열리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우리가 실수했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내려야 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단 무엇보다 저의 실수, 잘못으로 기대를 하게 하고 실망감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핫딜이라는 단어를 너무 생각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곧 핫딜샵을 다시 열겠습니다. 아, 또 혼돈의 파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진짜 핫딜에 걸맞는 상품으로 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해볼게요. 준비를 할 테니까 이번에는 진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프레젠테이션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23년 상반기도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제가 열심히 달렸는데 여러분들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하는 일이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다, 아바타 가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했고 실제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리뷰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군단장 레이드 출시 간격이 지금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되게 길다 보니까 똑같은 레이드만 계속해서 돌면 게임이 루즈해지고 이제 재미없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해소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신규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먼저 슬레이어가 나왔죠. 이 슬레이어가 저희가 출시를 하면서 이게 스트라이커나 건슬링어만큼의 인기를 끌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슬레이어가 젠더라 클래스임에도 신규 클래스만큼의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서는 신규 캐릭터보다 젠더라 클래스를 더 만들어야 하나? 라는 고민도 했는데 물론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당연히 신규 클래스부터 먼저 출시를 할 거고 저번 작년 겨울 로아온에서 말씀드린 소울리터부터 출시할 테니까 농담은 농담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볼다이크 이제 볼다이크는 여러분들이 전투 퀘스트부터 스토리 대륙까지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볼다이크 시나리오가 제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했는데 중요했던 이유가 볼다이크를 어떻게 보면 메인 스토리랑 조금 동떨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만도 안 나오고 군단장 얘기도 안 나오고 카마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서브 스토리인가? 라는 느낌도 조금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볼다이크를 기점으로 해서 가디언이 앞으로 있을 대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제가 이제 저번 로아원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전후무궁한 대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대전쟁에 가디언들이 참전하게 되고, 그 세력이 군단장에 못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든 시나리오예요. 그런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문클루스에 깃든 크라테르 의지나 운벨라에서 떡밥을 몇 개 회수하면서도 떡밥을 뿌리는 대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도대로 몇몇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분석을 해주셔서 네, 정말 좀 뿌듯했던 대륙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혼돈의 상아탑도 여러분들에게나 저희에게나 굉장히 중요했죠. 이게 중요한 게 시즌2가 되고 나서 로스트아크식 엔드 콘텐츠가 군단장 레이드가 됐습니다. 21년에 발탄, 비아키스, 쿠크세이트, 나브레슈드까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군단장 레이드가 어디 가서 부끄러운 레이드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힘을 써봤는데, 이번 혼돈의 상어탑은 우리 로스트아크는 이런 레이드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로스트아크식 엔드 컨텐츠가 군단장 레이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드 그 자체에 있다는 걸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끔 관문별로 보스 패턴이나 난이도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네, 저희가 걱정을 조금 했어요. 만들면서 이게 어비스 던전인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닌가 하고 이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초크에도 해주시고 다행히 너무 재밌게 즐겨주셔서 진짜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물론 이게 라카이서스 30줄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억가라는 단어를 조금 선호하지 않아요. 아브레슈드 육관문에서 억가 패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들도 일부 패턴을 너프하면서 억가를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 30줄 패턴도 억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잘못하면 불쾌감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브레스를 싸서 왼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똥이 왼쪽에만 떨어져서 갈 길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좀 수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라카이서스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볼다이크 대륙과 어비스 던전에 대해서 1주 텀을 두고 업데이트를 했었죠, 저희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왜 1주 텀을 주냐, 어비스 던전 아직 완성된 거 아니냐, 미완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막상 어비스 던전 나왔을 때 스토리를 조금 알고 가시고 호평도 해주셔서 업데이트 방식의 변화를 준 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올 대륙, 뭐 쿠르잔이나 뭐 일부 대륙에서도 이러한 업데이트 방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부 몇몇 분들도 아니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볼다이크 출시 첫 주에 부키덱까지 싹 다 미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스토리를 보는 재미라도 있지, 두 번째부터는 사실 그냥 시프트 G, 이 G만 연타를 하고 되게 루즈해진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최대한 볼다이크 지식 전술을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로아의 진심인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가 지식 전술을 생각도 안 하고 출시를 한 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음 대륙 출시부터는 지식 전수와 대륙 출시를 거의 동시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스토리를 미시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지식 전수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연성 시스템이죠.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뉴비 친화적인 게임이라는 건 로아를 하신 분들이나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모두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저희 기조도 뉴비들에게 친화적인 게임으로 저희가 기조를 밀고 있기도 한데, 근데 이 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발대 대여를 못했다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몇몇 커뮤니티나 그런 데를 보면은 선발대 대여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저 누비 친화적인 게임도 좋지만 선발대 분들의 스펙업 체감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내부에서 논의를 한 결과 만들어낸 시스템이 바로 엘릭서 연성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운적인 요소가 좀 강하죠.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돌리면서도 이제 이거 운적인 요소가 좀 강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다행히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영웅이나 전설이나 다른 분들도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즐겨주셔서 정말 또 다행이었습니다. 안드 한숨을 내셨는데 앞으로도 누비치라적인 게임이라는 타이틀에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선발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히 엔드 콘텐츠 보상이나 스펙업 채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선발대 분들이 저희 모코코 분들 저희랑 같이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섭섭하지 않게 대우해 드릴 테니까 이번 카멘 레이드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에 살을 찌우는 콘텐츠, 수평 콘텐츠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제 태초의 섬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태초의 섬은 로스트아크라는 RPG 장르 게임에 존재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게임이죠. 저희가 모험섬이라는 이제 독자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러한 섬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을 이제 수렴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태초의 섬입니다. 사실 구상한 거는 되게 오래 전인데 막상 선보인 게 조금 늦었죠. 근데 늦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셔서 이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게 문제는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 이게 망치 원콤이나 화살 이게 보호죠. 이제 보호 무기의 후반 밸류가 조금 압도적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무기 밸런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치한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데이터가 수집되면은 무기 밸런스 관련해서 수정이 있을 거예요. 수정이 있을 테니까 지금 다른 특히 캐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피되고 있는데 이 캐논에 대해서도 이제 상향을 하든 다른 것들 너프를 하든 이제 조정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지널 가디언 가르가디스도 냈죠. 가르가디스 같은 가디언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잡아야 하는 가디언이다 보니까 피로감을 좀 줄이고 딜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소나벨 은 딜빵을 넣긴 넣었는데 문제가 이제 패턴 부분에서 불쾌감을 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가르가디스에서는 과한 움직임은 조금 배제해봤고요. 그래도 당연히 두꺼비 형태다 보니까 폴짝폴짝 뛰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무지성 백스텝은 조금 배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딜빵도 조금 높게 넣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풀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의도를 내봤는데 처음 보는 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딜을 이제 볼 수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재밌게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소나벨보다 참여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브니 큐브는 지금 봐도 정말 통합하길 잘한 것 같아요. 사실 큐브 기존 예전에 지금 유입된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과거 큐브의 생존방이나 이제 스테이지 15스테이지까지 넘어가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이고 이제 회랑 같은 경우도 보스가 거리두기 하면서 안 모여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되게 불쾌감만 주고 필요가 사실 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통합 이후에 되게 호평을 해주시고 이전보다 큐브나 회랑을 도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돌아주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잘한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후감도 예정 나온다 말만 하고 이제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실리안과 니나보 후감도 예정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영재 업데이트도 재밌게 즐겨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아브레슈드 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아부 5, 6관문을 가지고 해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아부 5, 6관문 레이드를 도시는 분들도 적고 해서 아무래도 참여율이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할 컨텐츠는 계속해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참여율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피드백들이 있어서 뭐 무료 배템이라던가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논의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후에 여러 편의성 개선도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것들 다 진작에 해드렸어야 했던 것들이에요. 이걸 뭐 저희가 지금 자랑하려고 들고 온 건 아니고 사실 이런 사소한 기능들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되게 커요. 정말 사소하지만 있으면 편한 기능들이 막상 없을 때는 구상 단계에서 잘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보로 알려주시고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하겠다. 유저분들이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개발을 하는 거니까 게임을 하다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편해질 수 있으면 무슨 기능이든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너무 부담을 가지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게임사가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 것들이에요. 네, 여기까지 상반기 리뷰 간단하게 해봤고 이제는 업데이트 발표를 해야죠. 사실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인데 제가 너무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상반기 리뷰를 너무 길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여름 업데이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이죠. 로안 미니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게임 시장은 여름, 겨울, 방학 시즌의 성수기가 돼요. 그래서 여름 시즌, 겨울 시즌을 게임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절 시즌 전에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없는 업데이트이 긴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변명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업데이트가 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죠.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번 올해 23년 여름 업데이트로 되게 오래 준비했고 이번 7월, 8월, 9월 세 단간의 업데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컨텐츠와 스토리, 성장 뭐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번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먼저 컨텐츠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규 클래스 소울리터가 출시가 됩니다. 소울리터 직업 자체가 신규 클래스인데 신규 클래스다 보니까 이펙트 작업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버그가 많이 생겨서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이과 동시에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버그 픽스 빠르게 하고 소울리터로 카멘레이드를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선보이려고 합니다. 일단 소울리터는 겨울 로아원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낫을 무기로 하는 딜러 클래스입니다. 서폿 아니에요. 살기, 망자, 사신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아이덴티티도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영혼석이라는 아덴 게이지는 망자 스킬을 사용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빙의 게이지는 사신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사신화를 하기 위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각 중 하나는 스킬 자체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신화에 특화된 각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뭐가 뭔지 감이 제대로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소울리터의 출시일은 적혀져 있는 대로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에 신규 직업 소울리터가 출시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여름 업데이트에서 드디어 어둠 군단장 카멘 레이드가 출시가 됩니다. 제가 아브레슈드 출시 이후 역대급 난이도다, 절망적인 난이도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은 것 같은데, 아브레슈드 때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카멘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마지막 군단장 레이드인 만큼 모든 인력을 투자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고,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멘은 최강 군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걸맞게 저희도 이제 카멘 레이드에서는 여러 새로운 전투 시스템을 추가해 보려고 해요. 시스템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격돌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카멘이 워낙 강력한 존재죠. 이게 검 한 번에 엘가시아를 가를 정도의 공격을 하는 군단장이다 보니까 사실 모험가 혼자서 이러한 공격을 막는 게 되게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버거움을 조금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걸로는 카운터도 이제 혼자는 못 칩니다. 사실 혼자서 카멘 카운터를 친다? 이게 스토리 설정상 조금 맞지 않는 면도 있어서 카운터도 이제 혼자는 못 치고 협동 카운터 형식으로 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탄부터 지금까지 카운터에 대해 숙련이 된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난이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넣어봤는데, 이것도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쾌감을 주는 기믹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예정이지만, 카멘 레이드는 절망적인 난이도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카멘의 특정 공격은 피면 경면을 무시하고 넘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해야 할 거고, 특정 직업군의 경우에 피면 경면을 많이 활용하죠. 특히 헤드업텍 직업군들이. 그런데 이 직업 유저분들은 특히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카멘은 어둠 게이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이게 욕망 게이지나 광기 게이지처럼 필격시 채워지는 시스템은 아니고 단순 보스 게이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둠 게이지가 다 채워지면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카멘 레이드가 절망적이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사실 카멘 레이드가 로아운 단골이어서 말로 듣기는 조금 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카멘의 마지막으로 군단장 레이드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에 걸맞는 퀄리티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겨울 로아온 때 말씀드렸는데, 카멘은 레이드 운영 방식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네, 당연히 카멘도 기존 군단장과 동일하게 노말 하드로 나뉠 거고 둘 다 일상 관문이 존재하는데 하드에만 4관문을 넣어봤습니다. 4관문은 진짜 어려워요. 아마 최고 스펙 유저분들이 모여서 가도 헬이나 실현 난이도보다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네, 조금 어렵게 난이도를 제작해 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로도가 아무래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2주 쿨타임을 두겠습니다. 네, 2주 쿨타임을 두고 아마 4관문의 클리어한 사실만으로도 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칭호 같은 것들도 신경을 쓸 테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9월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시기가 많이 늦죠. 9월이면 여름 다 지났는데 여름 업데이트에 넣어도 되냐 벌써부터 이제 말씀을 조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멘 레이드가 이번 저희 군단장 레이드의 마지막이죠. 군단장 레이드의 마지막이다 보니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신규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 디버깅이랑 이게 4관문의 경우 이제 최강 난이도를 제작하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 레이드를 지향하고 있어서 기믹 설정도 상세하게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미뤄진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거의 다른 콘텐츠들을 미뤄두고 카멘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네, 최대한 빠르게 그래도 9월이라고 해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대신에 다른 게임에서 느껴본 적 없는 재미랑 짜릿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어둠 군단장 카멘레이드 기대하세요. 네, 다음은 신규 오리지널 가디언 베스칼이 출시됩니다. 제가 20년 런 윈터에서 네, 조금 성급하게 말씀드린 게 있는데 1년에 적어도 2개의 오리지널 가디언을 내놓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속을 못 지켰죠. 네, 못 지킨 적이 되게 많았는데 23년은 가르가디스와 베스칼로 약속을 지켜보려 합니다. 아니,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가르가디스를 일부 24년으로 미룬 거 아니에요. 저 그렇게 째째한 사람 아닙니다. 네. 베스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쥐 형태의 가디언으로 음파 공격, 뛰어난 청각, 흡혈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조금 심심해서 은신까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르가디스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 봤는데, 물론 재미도 챙겼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베스칼의 경우엔 카멘레이드와 동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베스칼만 따로 덩그러니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군단장 레이드와 입장 레벨을 맞춰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카멘 레이드와 마찬가지로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누마탄 실현도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네, 외형이 조금 바뀌었죠. 실현이다 보니까 위협적인 모습으로 외형을 바꿔봤는데 외형뿐만이 아니라 신규 기믹도 몇 개 추가할 거예요. 추가할 거고 근데 양해 말씀을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실현하는 마타는 조금 미루겠습니다. 지금 카멘레이드를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게 우선이죠. 네, 이거를 최우선 목표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실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군단장 카멘레이드에 집중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실현 레이드는 조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멘 레이드 이후로 시기가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출시를 할 테니까 너무 쓴소리만 하지 마시고 대신에 군단장 레이드 카멘 진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를 말씀드려볼까 해요. 제가 저번 로아원에서 운명의 빛 이후에 쿠르잔으로 스토리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온다고만 하고 결국 지금까지 밀려서 커뮤에서도 까이고 내부에서도 성급하게 말한다고 또 혼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스토리를 직접 작성하는 입장에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이후 내용을 조금 말하는 거, 스포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혼나더라도 계속 조금씩은 말할 거예요. 네.
네, 이번 여러 업데이트에서는 드디어 운명의 빛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플래치 대륙 스토리를 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모험가가 세이크리아의 주교 안토니오를 살해하죠. 네, 죽이는데 이 수개월 후에 해당 사건을 빌미로 모험가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네, 세이크리아가 누명을 씌우는데 그래서 모험가를 이단 재판하기 위해 세이크리아로 부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운명의 빛은 로스트아크 스토리팀이 10여 년 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대륙을 거쳐 떡밥을 뿌렸지만 이번에 거의 다 회수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없이 이 내용을 설명하려니 조금 힘든 감이 있어서 제가 영상팀한테 때를 썼는데 다행히 블로그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같이 보시죠. 우리는 질서이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세이크리아가 제기한 이단 재판에 대해 주교 안토니오를 살해한 것을 인정한다. 이대로라면 루테라는 이단 선고를 받아 세이크리아의 적이 될 것일세. 그래도 상관없겠나? 운명이란 비참해. 나아갈 길을 강제로 맺어버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지. 결국 너로 인해 모든 게 파멸에 이르게 될 거야. 저는 카제로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선택엔 대가가 따르지 아만. 마침내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네, 운명의 빛은 8월 초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8월 초에 업데이트가 되고 이 이후에 카멘 전투 퀘스트가 이어지는데요. 모험가는 발탄부터 일리아칸까지 카멘을 제외한 모든 군단장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물리쳤는데 사실 이건 아크라시아의 붉은 달을 떠오르게 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네, 그리고 붉은 달이 떠오른 장소에는 어둠 군단장 카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바라트로는 카멘의 권능인데요. 아군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흡수하여 해당 공간을 황폐화시키고 이는 붉은 달과 결합하여 카제로스의 부활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 말은 네, 카제로스 레이드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카멘 레이드 이후에는 카제로스 레이드를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카멘 전조 퀘스트의 경우엔 카멘 레이드 1관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번 일리아칸 전조 퀘스트가 레이드 몰입에 도움이 됐다는 평이 많아서 이번에도 레이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제작을 해봤는데 네, 한층 더 긴장되는 레이더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리아칸 때처럼 이제 마오르그를 보면은 이제 화가 나고 일리아칸에 보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연출을 이제 한번 똑같이 카멘 레이드에서도 만들어 볼 테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카멘 전조는 운명의 빛 이후 8월 중순이나 말에 출시가 되는데요. 전조와 레이드 자체에 긴 텀이 없도록 조절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기억의 오르골 시즌2가 출시가 됩니다. 네, 시즌1이 예상치 못하게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이번에 새롭게 6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르골은 일상의 이야기를, 네, 현실의 이야기를 로스트아크식으로 재해석하여 꾸며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재해석하는 만큼 로스트아크의 여러 대륙과 항해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번 시즌은 오랜만에 메투스 이후에 공포 컨셉도 넣어봤습니다. 네, 사실 메투스 제도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 공포 컨셉을 한동안 안 냈죠. 한동안 안 내다가 이번에 네, 공포 컨셉도 넣어봤으니까 네, 메투스 이후 심심을 느끼셨던 호러 매니아 분들이나 많은 유저분들도 이번 오로글 시즌2로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네, 스토리를 얘기하는 건 스포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번 공포 컨셉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설아 바타. 네, 전설아 바타 시즌3 영원히 출시가 됩니다. 시즌2가 나올 때랑 마찬가지로 전설 아바타 시즌3가 나오면 전합 시즌2는 판매 종료가 될 거예요. 그럼 전설 아바타 시즌3에는 뭐가 또 바뀔까요? 뭐 능력치가 바뀔까요? 네, 마찬가지로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냥 외형만 바뀌고 뭐 기존 전설 아바타와 능력치는 같으니까 다음 판매 상품이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즌2 나올 때는 아바타로 혼나고 있을 때라 많이 네, 여러분들에게 깔고 있을 때라 소신번호 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아바타 가뭄을 해소할 만큼 멋있는 아바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깜빡했네. 큰일 날 뻔했구나. 이번 시즌3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네, 시즌3 요즈의 항아리를 사용하면 특수 코인을 얻게 되는데요. 이 코인으로 이동효과 아바타 등 특수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사실 요즈의 항아리가 도박과 다름없잖아요. 네, 거래소에서 전압 가격 높은 거 찾아서 그걸로 돌리고 용 아바타 나오면 제 욕도 조금 하고 네, 그런데 너무 욕하지 말고 기분 상하지 마시고 이번에 특수 상품으로 재미난 거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요즈의 항아리도 조금 기분 좋게 돌릴 수 있도록 한번 추가해 봤으니 기분 좋게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날짜는 9월에 출시가 되니까 이것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전사 체형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볼게요. 사실 체형 개선이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어요. 신규 클래스 출시는 출시 이후로 아바타를 제작해서 적용시키면 되지만 전사 체형 개선 경우에는 전사 직업군에 속한 4개의 직업 아바타를 전부 수정해야 하는 작업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오랜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인게임 적용만 남았는데 네, 적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언제쯤 예상하세요? 7월? 8월? 아니면 9월? 네, 전사 체형 개선은 당장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됩니다. 아바타 가뭄으로 지금 욕먹고 있는데 체형 개선이라도 빨리 끝내고 신규 아바타 출시에 매진해야죠. 네, 여러분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바타에 얼마나 진심인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네, 이제 질릴 정도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갑 걱정 하셔야 할 겁니다. 23년 여름 이벤트도 새롭게 진행됩니다. 네, 올해는 해적 컨셉으로 모코코 제작단의 모험이라는 부제로 꾸며봤는데요. 기존 모코코즈 맵을 조금 변형하고 새로운 신규 기믹도 재미나게 넣어봤으니까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룰과 보상도 준비해봤으니 네,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갑 열 준비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여름 신상 아이템이 출시되는데 이번 수영복 아바타 이갈고 만들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악기 아바타도 있는데 맨날 악기 아바타 낸다고 말만 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여름 피서가면 간식 먹는데 이 간식 컨셉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상 아이템 종류가 되게 많아요. 펫도 있고 벽지도 있고 아바타도 있고 악기 아바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은 풀 패키지도 판매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날짜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이거는 날짜 찍어 드릴게요. 7월 19일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모코코즈는 7월 19일 업데이트가 아니라 당장 다음 주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니까 7월 19일까지 할 거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모코코 제작단 당장 다음 주에 출시가 됩니다. 콜라보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오션월드 콜라보를 하면서 겜돌이가 무슨 물놀이냐라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부끄러워하면서 오션월드에 놓았던 모코코랑 사진 찍어 올리는 후기도 많이 보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조금 접근성을 높여서 캐리비안 베이랑 콜라보를 진행합니다. 물놀이를 저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인게임 컨셉이 모코코즈 해적단 컨셉이고 물놀이 컨셉인데 콜라보도 물놀이랑 해야죠. 그래도 이번에는 캐리비안 베이로 접근성을 조금 높여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길드원들이나 같이 게임한 친구들, 가족들이랑 같이 피서 다녀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게임도 시원하게 꾸몄는데 콜라보 상품도 되게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가서 상품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콜라보는 노티드 도넛과 콜라보를 진행하는데요. 이번에는 온오프 파워스토어를 동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산 이디야 파워스토어에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어요. 굿즈를 더 많이 가져갈 걸, 지점을 더 많이 열 걸, 이런 후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온라인 팝업 스토어까지 함께 열고 수량도 진짜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가서 줄 서지 마시고 특별한 굿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둘 다 살 수 있으니까 특별한 굿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도미노 피자와 콜라보를 진행합니다. 도미노 피자와의 콜라보에서는 피규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번 두 가지 피규어 모두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피자도 맛있게 드시고 피규어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콜라보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디어 프렌즈 프로젝트로 따뜻한 동행, 따뜻한 기부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장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특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익스프레스를 한번 다뤄볼 건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익스프레스는 이름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21년에 하이퍼 익스프레스로 정착돼서 하이그로 많이 불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하이퍼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을까? 라는 물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추구하는 익스프레스의 방향성은 모코코 분들이 빠르게 성장해서 로스트아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하이퍼 익스프레스는 가이드 없이 단순히 빠르게 올리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돼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바로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인데요. 이름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서 그래요. 슈퍼 모코코를 사용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모코코 분들이 슈퍼 모코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익스프레스를 준비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목표 레벨의 경우 저번 하이기 1490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540까지 확장을 합니다. 엄청 높은 레벨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높게 레벨이 설정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1540으로 설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1540레벨에는 어떤 레이드가 있죠? 아브레슈드 하드, 카얀겔 노말 등이 있는데 아브레슈드 하드보다는 카얀겔 노말 레이드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카얀겔 노말은 뉴비분들이 접근하기에 비교적 가벼운 레이드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어비스 던전이니까 조금
낮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트 업그레이드나 어빌리티 스톤 업그레이드 재료까지 주기 때문에 1540레벨로 목표 레벨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익스프레스 이벤트에서 각인 지원을 처음 도입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호평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각인 지원을 하는데 추가로 이벤트 전용 장신구와 어빌스톤까지 지원을 할 거예요. 이거는 왜 하냐면 저번 하익 때 문제점이 각인 설정까지는 좋은데 특성까지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에 맞는 장신군을 파밍하려면 카던을 돌거나 가디언 토벌을 하거나 레이드를 가야 하는데 사실 장신구가 주는 스탯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성 없이는 레이드를 갈 수가 없고 카던에서 나온 악세는 특성도 낮고 올바른 특성, 본인에게 맞는 특성이 나올 확률도 적기 때문에 악세 추가 파밍이 조금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악세 추가 파밍 없이 각인 지원에 장신구, 어빌리티 스톤까지 지원을 해서 트라이를 갈 수 있게끔 게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악세 지원이라는 게 주요 각인이 붙어있는 악세사리 테스트 서버처럼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특성이 붙어있는 원하는 특성을 뽑을 수 있는 악세를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석 지원도 조금 크게 확장을 하는데요. 지난 하익 두 번째 문제점이 하익이 끝나고 잔존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낮은 보석 레벨이 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레벨은 높은데 보석 레벨이 낮다 보니까 레이드 취업이 안 돼서 아무래도 잔존율이 떨어지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슈퍼모코코 익스프레스에서는 목표 레벨도 확장했겠다. 기본 보석 레벨도 6레벨로 높이고 1540레벨 달성하면 7레벨 보석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할 거고요. 그리고 1580레벨을 달성하면 8레벨 보석 4개가 주어지도록 해서 1580까지의 성장 동기를 부여하고 일리약한 취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9레벨을 안 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9레벨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8레벨 4개까지가 제 선이었습니다. 저도 9레벨 한번 언급했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익스프레스의 경우 초반 장비를 전설로 지급했었죠. 이를 성장시켜서 군단장 레이드를 돌고 유물 장비를 맞추는 과정이 이번 익스프레스 과정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반 장비를 유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 유저들은 유물 파밍 없이 바로 유물 장비를 재련해서 레벨을 높이면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장 큰 벽인 세팅이 남아있는데요. 기존 유저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모코코 유저분들에게 있어 세팅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로스트아크 시작할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각인 세팅할 때 유튜브도 보고 글도 보고 했는데 되게 어려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익스프레스에서는 전투 스타일 설정 지원 시스템을 추가합니다. 여기 U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 각인을 선택하면 쌓인 게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당연히 세팅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세부 세팅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공부를 해서 개인이 설정을 바꿀 수가 있으니 초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코코 분들이 슈퍼 모코코가 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는데 모코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티어 개편을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공지했죠. 이전에 공지했듯이 기존 대륙을 두면서 드랍하는 50레벨째 장비는 1티어로 통합하고 기존 1, 2티어 장비는 2티어로 3티어 장비들은 하나로 통합할 겁니다. 해당 개편은 불필요한 재련 과정을 줄이기 위해 도입을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1티어, 2티어 재련하느라 마우스 딸깍하고 3티어도 쓸데없이 장비가 2개라서 재련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과정을 줄이겠습니다. 과감하게 1, 2티어 통합하고 3티어도 통합해서 2번 재련하는 걸로 끝나도록 만들 거예요. 티어 통합의 연장선으로 아브 장비도 개편을 할 건데요. 현재 아브 장비가 노멀에서는 유물, 하드에서는 고대가 드랍되는 형식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익스프레스가 1540레벨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내부에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브레슈드 노멀부터 바로
고대 장비가 드랍이 되도록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제 1490레벨 아브레시드 노마를 두면 바로 그대로 계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련에 필요한 골드도 너프할 예정입니다. 네, 1490레벨까지 재련엔 더 이상 골드가 소모되지 않도록 할 거고 1580레벨까지 여러분들 달성하기 힘드셨죠? 뭐 예전 패사 구간이 뭐 1475, 90 찍는 구간이었다면 이번 패사 구간은 1580을 찍는 구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잔존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1580까지의 재련에서 기존 골드 비용을 40% 감소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아브레시드 더보기율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뭐 계승 재료를 인질 삼아서 더보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 더보기 효율도 적어도 50%에서 2배까지 효율을 증가시킬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더보기로 이득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재련 비용이 완화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제 골드 보상 조정을 할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방향성이 다른 게 지난 발탄 비아키스 골드 너프 때는 골드 값을 조금 잡기 위한 골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너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골드 보상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위 컨텐츠의 골드를 줄이고 상위 컨텐츠의 골드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현재 엘릭서나 상위 티어 재련에 조금 많은 골드가 소모되고 있어요. 네, 지표를 봐도 지금 하이 티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골드가 소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위 컨텐츠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골드 수급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판단을 해서 상위 컨텐츠의 골드 보상을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설 앨리스 6개만 깎아도 몇만 골이 우습게 사라지다 보니까 많은 상위 유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타를 조금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엘릭서를 깎는데 저는 이제 유효, 장갑 유효비 안 나와서 3주 동안 35, 칼날 방패 35입니다. 칼날 방패 35로 살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쾌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골드 수급을 조절해서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다계정 골드 생산과도 관련해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골드 조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배틀 아이템에 대한 가이드였는데요. 처음으로 가디언 투버를 가는 모코코 분들은 페로몬을 언제 던져야 하는지, 신호탄은 언제 던져야 하는지, 파괴포탄이나 회오리 수류탄은 언제 어떻게 던져야 적용이 되는지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업데이트에서부터 쿤겔라니움까지는 무료로 배틀 아이템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코코 분들이 배틀 아이템을 자유롭게 던지면서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업데이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코코 분들을 위한 업데이트니까 상위 가디언 투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가르가디스에서 무료 배틀 아이템 안 줘요. 대신에 간간히 배템 상자도 많이 드릴게요. 이번 지금 게임에 접속해 있는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템 상자 이번에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드 획득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데요. 바운트르는 알고 보면 세고빛에 포함되는 카드고 데러나마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와 남바절에 포함되는 카드죠. 근데 이 위에 4개의 세트 카드는 각성이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건데 두 핵심 카드의 수급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힘들고 알고 보면이랑 계획 세트 18각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 두 카드를 웨이처럼 떠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바꿀 겁니다. 알고 보면과 너겟 카드가 지금 세구빛 남바절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카드 세트로 이제 고인물 분들과 모코 분들이 이제 조금 섞여서 레이드를 돌 수 있게 하는 완충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각성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각성 난이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떠상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수표 날렸었는데 확정 아뮬렛도
엔드 컨텐츠 클리어 보상으로 넣어놨습니다. 원정대당 1회가 아니라 캐릭당 1회로 바꾸어서 반복 획득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 할 거니까 아뮬렛 보상도 이제 캐릭터별로 반복해서 얻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인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캐릭터 50레벨을 달성하면 모든 각인에 3포인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앞서 공지에서는 이제 1레벨로 이제 표기가 됐는데 1레벨이 아니라 3포인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바뀌고요. 이에 따라 희귀 각인서만 읽어도 바로 6포인트가 돼서 각인 1레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 클래스 육성 시 직업 각인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네, 직업 각인이 같은 장신구가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몇십만 골, 몇만 골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유물 장신구의 직업 각인이 뜰 확률을 증가시켜서 유물 악세로 각인 세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신규 클래스 육성에 필요한 자본을 완화시키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소울리터 클래스도 많이 육성해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보자 버프도 개선이 되는데요. 모코가 버프는 아브노말 2관문까지 프로키온의 가오는 카양계 노말까지 적용을 확장시켰는데요. 사실 모코코 분들이 초보자 버프가 있어도 조금 몸을 사리세요. 아무래도 죽으면 패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버프에 위기모면 효과까지 추가해 보려 합니다. 네, 한 번은 살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발탄 낙사 같은 기믹에는 살려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효과로 조금 더 과감한 플레이로 레이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로스트아크 초중반 육성 단계에 해당하는 유저분들을 위한 패치였다면 지금까지 듣고 계셨던 고인물 분들 조금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왜 고인물들을 위한 패치는 없어? 왜 나는 이번에 소외되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네, 다음은 우리 로아의 최고 레벨 유저분들, 고인물 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소개하려 합니다. 아까 저희가 뉴비 친화적 게임이지만 선발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히 엔드 컨텐츠 보상이나 스펙업 체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업데이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해당 시스템이 바로 그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장비 초월인데요. 장비 초월은 실린의 고향 로엔델에서 이루어집니다. 로엔델은 오래된 유적이 존재하는데 고대 실린들이 이러한 오래된 유적에 마법진을 숨겨 놓았어요. 이러한 마법진을 이제 정령의 힘으로 활성화시키고 장비에 이 힘을 깃들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스펙업 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할까를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도 장비 계승이 나오면 조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또 계승이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25강 올린 사람들은 또 손해를 보는 거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계승이 아니라 초월이라는 조금 다른 시스템을 추가해 봤는데요. 25강을 찍어도 계승이 아니라 초월로 힘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그러한 역할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당 UI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석판을 모두 깨면 초월이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아래에 두 정령이 보이는데 이 두 정령의 힘으로 석판을 깨면 됩니다. 초월은 방어구에만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석판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 효과들이 추가됩니다. 추월에 필요한 재료는 군단장 카멘레이드에서 수급이 될 거고요. 노말부터 얻을 수 있을지 하드부터 얻을 수 있을지 논의를 해봤는데 그래도 스펙업 체감은 카멘 노말을 가신 분들도 이제 카멘 노말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내에서도 스펙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말 난이도를 돌아도 일부 초월이 되도록 만들 건데 최고 단계의 초월을 하기 위해서는 카멘 하드 클리어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려 합니다. 최대 단계 달성하면 영원 전승이라는 시스템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더 말하면 스포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궁금증만 조금 증폭시키고 다음에 제가 깜짝 라방이나 그러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깜짝 라방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리샤의 편지나 그러한 것들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편익성 개선 부분인데
별건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한 것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원정대 내 아이템 이동 시 페온이 소모가 됐죠. 근데 이게 사실 자신이 파밍한 아이템을 내가 이동하겠다, 내가 다른 캐릭으로 이동하겠다는데 페온을 왜 소모시키냐, 조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페온 소모 없습니다. 네, 없을 거고요. 그래도 물론 거래수는 차감이 돼요. 거래수까지 안 까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욕심이죠. 그리고 배틀 아이템. 네, 배틀 아이템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다른 캐릭터로 이제 배틀 상자를 잘못 가는 경우도 많이 보여서 이번에 배틀 아이템을 캐릭 귀속에서 원정대 귀속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더 이상 육성하지 않는 캐릭에 있는 배틀 아이템도 본캐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잘못 간 배틀 아이템도 이제 다른 캐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박 외형 변경도 저번 Q&A 때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르미다 기능을 사용하면서 다른 선박 기능을, 다른 선박 스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봤으니까 이것도 자주 사용해주시면 될 거고, 에르미다 홍보는 아니고, 저는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좋다 보니까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모험섬의 경우 저희가 의미 없이 3분을 기다리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설계를 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인원이 이제 모이고 그 인원을 조금 배분하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기능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이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니 오바출로 시간을 조금 아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모티콘도 이제 물약이나 그다음에 뭐 매크로나 뭐 음악이나 그러한 슬롯에 밀려서 많이 장착을 못 하는데, 이번에 이모티콘 슬롯을 새롭게 개발해 봤습니다. UI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10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지금까지 칸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이모티콘들 많이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항의 컨텐츠도 개선을 합니다. 제가 하이 컨텐츠를 유기한 건 아니고 다른 레이드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서야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항해 주화는 5개인 걸 2개로 통합할 거고요.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항해 협동 퀘스트도 3종으로 줄이고 끝나면 바로 상자가 드랍되도록 바뀔 거예요. 항해 컨텐츠 안 버렸습니다. 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전기선 승선도 이제 미니맵에서 가능하도록 바뀌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왜 없지 싶을 정도로 당연한 기능인데 이제야 추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기선 승선을 하기 위해서 전기선 승선 NPC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은데 이거는 제가 빠르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미니맵에 넣어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귀찮게 찾아가지 않아도 바로 전기선을 탈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지 무드도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왼쪽은 로엔델 배경이죠. 이 로엔델 배경의 무드는 크리스탈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 오른쪽은 클럽 아비뉴 배경이죠. 클럽 아비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영지를 진심으로 꾸미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보상으로 드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영지를 꾸미시는 분들에게는 솔깃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되게 공들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영지 누리도 추가될 거예요. 레이싱도 할 수 있고 미로나 방탈출도 좀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설치물들을 시작해 봤고요. 지속해서 재밌는 컨셉의 설치물을 개발할 거니까 영지를 꾸미시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네킹이나 액자도 새롭게 추가하는데요. 액자가 조금 재밌어요. 액자는 게임을 하면서 찍은 스샷을 액자화해서 걸어둘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하다가 찍었던 재미있는 상황들을 스샷으로 찍어서 영지를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꿈꾸는 추움의 섬의 영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크패스도 이번 여름 업데이트에 맞춰스럽게 출시가 되는데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크패스는 이제 디럭스를 구매하면 불사조 탈 것이 지급되고 오리펫은 무료로 지급되니까 꾸준한 퀘스트 달성으로 최고 레벨에 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바타는 네, 없습니다. 네, 아바타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7월 19일에 여름 아바타가 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여름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여름 신규 아이템의 볼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너무 커서 이것들을 아크패스에 담기에는 디럭스 비용이 너무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크패스의 아바타를 과감하게 빼는 대신에 디럭스 비용도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조금 저렴한 디럭스로 훨씬 더 큰 보상을 얻어갈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아바타는 이번 여름 아바타 아이템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체험 개선이 끝나고 나서 아바타 가뭄을 진짜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준비를 했으니까 네, 아크패스에 아바타가 없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대신에 펫은 무료로 드릴 거고 탈 것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편의성 패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말한 내용 중에서 초월 시스템이랑 영지 업데이트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당장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편의성 패치 그리고 이제 티어 개편은 당장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업데이트 내용을 로드맵으로 한번 볼 건데요. 당장 다음 주에 모코코즈 해적단과 함께 익스프레스 아크패스가 출시될 거고 방금 말씀드린 각종 편의성 개선 패치와 성장 구간 개선 패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490 혹은 1580레벨까지 강화를 할 예정인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고 다음 주에 해주세요. 다음에 7월 19일에는 소울리터와 여름 아바타가 출시가 될 거고 8월 초에는 운명의 빛, 그 이후 8월 중순과 조금 늦어지면 말인데 카멘 전조 퀘스트로 이어지는 스토리 빌드업을 할 예정입니다. 9월은 이제 신규 군단장 레이드 카멘과 함께 초월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 그에 맞춰 신규 가디언 베스칼과 영지 업데이트 및 전설 아바트 시즌3 영원히 출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로드맵에 없는 게 있는데 뭘까요? 네, 바로 기억의 오르골 시즌2죠. 네, 기억의 오르골은 네,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이번 여름 업데이트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스토리를 바로 다 즐기는 게 아니라 스토리 하나하나를 차분히 즐길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 여름 업데이트 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준비한 6가지 에피소드를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맵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건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바로 로아온 보상인데요. 이번 보상은 조금 많이 당황받습니다. 23년 상반기에 여러 이슈가 많았던 만큼 죄송한 마음을 보상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렇게 6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 여름 로아온 보상의 2배로 드릴게요. 사실 갚아야 할 페온이 많아서 페온은 3배로 어떻게 안 되겠냐고 물었는데 네,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아바타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모코코니 아바타 선택 3자입니다. 기존 모코코 아바타 바리에이션에 모코코니 바리에이션을 추가해 봤는데요. 다른 모코코 물놀이 바리에이션과 경쟁했는데 저번 인기 투표로 코니가 생각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해서 모코코니 바리에이션으로 추가해 봤습니다. 위에가 남자 캐릭이고 아래가 여자 캐릭 아바타인데요. 이것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틀스 탈 것인데요. 사실 이건 보상을 더 드려야 하는 마음에 급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아바타 팀에서는 이런 혼종을 만들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 그래도 언제 이런 거 만들어 보겠어요. 총 9개의 바리에이션을 만들어 봤는데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래도 무난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깜장이도 넣어봤으니까 이것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편지로 보상을 때우려 한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 진심을 이걸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루테란 파티 예복 선택 상자인데요. 루테란에 있는 실리안과 네리아의 의복을 따와서 아바타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바타 정신없이 나올 거라고. 이게 제 첫 번째 체형 개선 적용 아바타입니다. 단, 이 아바타는 28일 체형 개선 이후에 개봉이 가능하기 때문에 28일 이후에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쿠폰 코드는 모험이 가득한 로스트아크의 여름인데요. 이 쿠폰도 바로 입력하셔서 즐겁게 로스트아크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칠게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올 상반기는 저희에게 굉장히 뜻깊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멋지게, 네,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멋지게 로스트아크의 멋진 문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 좀 갖고 나와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발탄 중년단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팀 동료분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평균 나이 40.3세 발탄 중년, 이거 굉장히 좀 컨텐츠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어요. 이게 뭐 그 스트리머 분이 아마 주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균 나이 40.3세 발탄 중년단, 이런 거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너무 멋진 도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이렇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제가 저를 철렁하게 만들었던 추호가 잡히는 거, 네, 이런 도전들 정말 MMORPG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패키지 게임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멋진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감동했던 건데, 그 비아키스 청각장애인 분께서 비아키스를 못 깬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노멀을 깨주신 것 같은데, 하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굳이 자기 주차를 이렇게 버려가면서, 네, 이렇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분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클리어를 하신 사연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거 아마 그 러시아에서 한번 인터뷰가 왔었어요. 이제 러시아 인터뷰를 하는데, 러시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쪽에서도 이제 색약 생명 관련된 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엄청 자랑했잖아요. 우리 한국 유저들이 이런 따뜻한 사연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러시아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자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희한테 정말 그 과분한 응원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응원 메시지는 뭐 여기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저희는 다 읽었지만 하나씩 그 메시지에 있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단어를 보면 보세요. 향수, 보답, 갓겜, 보람, 사랑, 설렘, 감동, 추억, 은미, 감사. 자, 이런 개발자로서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보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덕에 이런 호사도 누려보네요. 저희가 호사를 많이 누렸습니다. 향수, 보답, 사랑, 추억, 은미, 이렇게 좋은, 예쁘고 좋은 단어들을 저희한테,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이런 예쁜 단어를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힘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쁘고 멋진 이런 멘트를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힘이 났고, 개발자로서 뭐 이런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런 사랑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언젠가 뭐 무덤에 가기 전에 한번 생각날 만한, 네, 한번 이런, 그래도 인생 이렇게도 한번 살아봤지 하고 생각날 만한 아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름방학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름방학. 여기 저희 이제 유저분들 보면요, 대부분 뭐 청소년 불가 게임이잖아요, 로스트아크가.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분들이 다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하고 계세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여름방학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설레임, 뭐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죠. 조금씩 그 두근거림은, 여름방학이라는 단어는 이제 저희한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레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들 여름방학이라는 단어에 설레 보신 적이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여름하면 뭐 뭉게구름이 막 떠 있는 그런 장면 생각이 나요. 매미소리나 막 이런 예쁜 꽃들이 만개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뭐 바다에 놀러 가신 분들은 갈매기 소리도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죠. 주변에 뭐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을 같이 하던 뭐 동료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런 옆에 계신 분들과 즐겁게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여름방학이라는 거는 설레임이 없어진 단어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로스트아크에서 올 여름방학 때 어른이들의 여름방학을 즐겁게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름방학이라는 단어에 설레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름방학, 나중에 훗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2021년에 여름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여름방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많이 준비했으니까 놀러들 오세요.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꿈꾸시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 프레젠테이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